네, 안녕하세요. 리본모입니다. 설 연휴 동안에 중국 우한 폐렴 이슈가 더욱더 증상이 심해지면서 오늘 그 여파를 한 번에 맞이하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이 3% 이상 밀려버린 너무나 좀 아쉬웠던 오늘 하루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물론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폐렴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지만 또 제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제가 또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스터디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내용들만 출연해서 그동안 주에 있었던 주요 전염병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글로벌 증시 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으며 그에 따라서 이번 이슈 때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에 발생했던 주요 전염병 및 글로벌 증시 추이라는 제목으로 적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전염병 확산으로서 단기간에는 경기가 꺾이고 투자 심리도 훼손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재차 회복했던 이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증시가 보여줬던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장기적인 추세가 있었을 텐데 그 장기적인 추세의 중간에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흔들리긴 했었지만 결국 이전에 있었던 그 추세를 훼손시키지는 않았던, 바꿔버리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즉, 전염병 이슈는 단기간 이슈로 넘어가는 이벤트로 적용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자 유안타증권 레포트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좀 차트를 캡처해 봤는데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전 세계를 창궐 했던 주요 전염병들과 그때마다 글로벌 증시 지수 추이를 보는데 지금 보면 2003년 4월 사스 때 하더라도 잠깐 지수 눌렸지만 금세 다시 또 글로벌 증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2006년 조류 독감 때도 마찬가지고 댕결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2009년 4월 달에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겨내고서 이제 반등 좀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에 조류 독감이 생겼지만 다시 한번 글로벌 반등 추세를 꺾지는 못했던 이슈였고요. 또 2010년 11월 달에 콜레라도 그렇고 또 2013년 5월 달에 메르스 이때도 증시 추이를 꺾어내지는 못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2014년과 에볼라와 2018년 에볼라 또 2016년 지카 바이러스 모두 다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주요 전염병들이 창궐했다 하더라도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장기적인 추세를 깨지는 못했던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있는 우한 폐렴 이슈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아래 이제 후에 말씀드릴 건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근거들로 인해서 이번 또 상승하는 추세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좀 보시죠. 자, 우선은 2003년 대개 이제 이번 이제 우한 폐렴이 이제 중국에서 발병을 했고 또 박쥐가 원인이다 보니 2003년에 있었던 사스와 주로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종류는 당연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사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워낙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스와 우한 폐렴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고 중국이 발견 장소이며 박쥐가 감염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다는 부분을 보고 있고 그래서 사스 때의 그런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의 추이 그리고 그때 당시 때의 글로벌 주식시장의 영향들 같이 접목을 해서 비교를 하는 부분이겠죠. 자, 먼저는요. 어,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중국의 경제 및 교통의 진일보된 발전으로 인해서 초기 감염자 확산 속도는 물론 사스 때보다는 현재의 우한 폐렴이 더 빠르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조금 뒤늦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 때보다는 더 적극적인 방역 및 폐렴 관련 뉴스들이 빠르게 인터넷 미디어가 발달함으로써 중국이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SNS의 발달로 인해서 또한 해외 중국에 나가 있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부분 때문에 뉴스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서 현재 폐렴 확진자 증가율은 앞으로는 점점 좀 증가율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폐렴은 사스 대비해서
시사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한 3점대 중반 후반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매우 좀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마 이번 주 내에 우한 폐렴의 최정점이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물론 어떤 언론에서는 뭐 4월 달이 정점이다, 3월 정점이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또 어떤 또 내용에서는 이번 주가 가장 또 최정점이 될 수 있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확진자 증가율이 낮아지면 이때를 보고서 자연스레 증시는 이를 선반영해서 빠르게 반등을 보여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전에 많은 전염병 이슈들이 항상 이런 것과 같았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예를 들면 뭐 5천 명에서 6천 명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간 하루하루 간의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 퍼센트가 낮아진다는 점점 추세가 좀 꺾인다 한다면 낮아진다 한다면 그때에 이제 확진자가 더 크게 증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증시가 빠르게 반영한다는 부분이겠죠. 자, 사스 때를 보면요. 과거 국내 증시는 2003년 4월 20일 날 중국이 공식적으로 사스 확산을 인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5거래일 동안 9% 이상의 큰 낙폭을 보였지만 이후에 8거래일이 지나서 사스 재료가 번영되기 이전의 주가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됐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사스와 신종 코로나 초기 감염 및 치사 속도 지금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 옆에는 이제 감염자 숫자인데 빨간색이 이제 사스고요. 지금 노란색이 이번 이제 우한 폐렴 이슈인데요. 최근에 좀 가파른 기록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사스 때보다는 더 빠른 감염자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치사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현저하게 사스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사스가 있었던 2003년 그때 기간대에 지금 이 회색 음영 색깔 이 색깔이 WHO가 첫 번째 사스 글로벌 경보 발령일로부터 그다음에 HTO가 홍콩과 광동성에 대한 여행 경보를 해제한 날, 즉 2003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2개월 동안의 기간이 사스가 이제 만연했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이때에 오히려 증시는 바닥을 찍고 선반영한 다음에 바닥을 찍고서 크게 오히려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과거 이런 추세들이 현재를 예측하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때 또 사스 때와 신종 플루 그리고 메르스 때 이 세 가지의 좀 굵직했던 그런 전염병 때의 상황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 T가 이제 딱 전염병이 발생한 날, 알려진 날 이때인데 보면 회색의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상승했고요. 사스도 고생하다가 다시 또 빠르게 반등했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사실 메르스 때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워낙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고 너무 안일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때의 금융시장도 좀 불확실성이 커졌던 부분 때문에 좀 지수가 좀 지리멸렬하게 옆으로 기었지만 그래도 메르스 때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위에 그래프 때 나왔던 것처럼 이 메르스 때도 결국에는 다시 또 이 추세가 상승한 추세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요 전염병 발생 이후에 결국에는 다 기존에 상승하던 추세를 이어갔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중국의 폐렴 사태로 이번 주 시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과거 전염병 사례를 고려할 때에 폐렴 확진자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 시장은 큰 반등을 시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미 주식을 저번 주에 매도하지 못한 상황이 한다면 이미 지금 오늘의 하락을 맞아버린 상황이라 한다면 괜한 공포심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이 또 있죠. 좀 첨부하자면 자, 첫 번째,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가 회복되어가는 그 추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복 시기가 조금은 뒤로 밀리는 것 뿐이죠. 두 번째, 미국, 중국, 유럽 등 경제 선진국의
작년 가을 때부터 이어졌던 지속적인 돈 풀기 정책이 올해도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위험 자산들은 여러 가지 금융 자산들은 설사 경기 회복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막대한 돈의 힘으로써 더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GDP 성장률 6%를 사수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폐렴 이슈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경기 부양책을 매우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번 폐렴 이슈 때문에 6% 사수에 대해서 더 의문이 생기다 보니 더욱더 강력한 정책을 추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뭐 2월 달에도 여러 코멘트가 있겠지만 특히나 3월 초 중국의 양회 정협 전인대 이때에 더욱더 강력한 정책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 FOMC 결과가 나오게 되고 동시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우한 폐렴 전염 관련한 이슈가 미국 소비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 또한 미국 시장 먼저 이런 불확실성한 그런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내용도 추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거 참고할 내용인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월가의 전설적 영웅인 우리 피터 린치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그런 위대한 성적을 거뒀던 펀드 매니저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도 다 유명하죠.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도 성장적 투자의 바이블로 꼽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 네, 피터 린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이분의 그런 장점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거든요. 주로 이제 성장주 투자, 마젤란 펀드, 그리고 이제 텐베거, 신문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PEG 레이쇼라고 해서 성장주 주식을 평가할 때 쓰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이 지표 이런 걸로 많이 유명한 그런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요. 이분이 했던 많은 어록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좀 떠올랐더라고요.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많이 떠올랐는데 이게 지금 오늘 시점에서 우리들이 조금 투자를 할 때 체크를 해야 할 염두하고 생각을 한번 해볼 그런 어록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투자금이나 또 회원들의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별하게 매도를 하진 않았었어요. 물론 애초에 투자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우 그런 전망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이번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펀더멘털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스터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물론 보유를 한 것이지만 어쨌든 사실 멘탈이 흔들린다면 아무리 종목 좋다 하더라도 금세 그냥 흔들려서 팔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게 팔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결과는 봐야겠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 뿐만 아니라 이 피터 렌치의 이런 어록도 좀 떠올라서 오늘은 저는 좀 보유를 했던 오늘 케이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 참고 내용은 제가 오늘 영상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사이트 이 링크를 제가 댓글로 첨부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한 폐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제공되는 사이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서 화면 보시면 실시간 그런 확진자 숫자 전 세계 다 포함입니다. 이 지도를 마우스를 줌 아웃 하시면 전 세계가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토탈 데스, 그러니까 총 사망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확진자와 사망자의 여기는 이 부분은 이제 확진자 중에서 중국 본토와 이제 다른 지역들의 그런 확진자 숫자의 그런 그래프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번 부분은 필요 없고요. 이제 총 확진자 수와 이 사망자 수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자 수가 매일마다 집계되는데 이게 증가율이 점점 더 감소되거나 이제 좀 꺾이는 그런 추세 때의 시장은 그때부터 크게 반등 나올 수 있는 채비를 할 것이다라는 걸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이 링크를 통해서 언론 뉴스보다 더 빠르게 체크를 해서 이 숫자가 증가하는 그 증감률을 확인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달드린 내용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더 좀 시장에 대한 변화들을 체크하면서 또다시 좀 드릴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내용을 또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터 린치가 한 말, 예,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비관론들을 우리가 한번 잘 슬기롭게 한번 잘 무시하면서 뚝심 있게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